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김밥집 운영하시는 분이 어머 김밥 40줄 주문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안진영 기자님. 누가 봐도 단체 주문이 들어온 거라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김밥집 주인 입장에서는요, 정말 황당하고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죄질이 나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머, 세상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남성이 김밥 한 줄을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유심히 김밥집 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남성 바로 다음 날 김밥집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네. 무려 김밥 40줄을 포장해달라고 주문하고는 계산은 바로 하지 않습니다. 어제 먹은 김밥이 맛있었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약속 시간에 맞춰 음식을 가지러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을 뿐더러 입금해준다던 돈도 보내지 않은 겁니다. 아니 주문했으면 계산도 하고 얼른 그 주문했던 거 김밥 40줄 가지러 와야지 왜 안 와요? 최동원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김밥 사장님 입장에서는 믿었어요,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사진 아까 영상 봤잖아요. 이 사람이 21일 날 직접 옵니다. 장소에 와서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먹어요. 네. 그리고 맛있다고 칭찬까지 해요. 아하. 맛있다고 그러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 김밥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하고 주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첫날 와서는 김밥 먹고 유심히 살피면서 돈도 잘 계산하고 갔는데 다음 날 가지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김밥 40줄을 주문을 했어요. 전화번호까지 주고 갔어요. 허허. 그 철도까지 믿었는데 문제는 네. 그 다음날 안 나타나는 거야. 어머. 김밥을 요즘 조금만 지나면 이제 상하잖아요. 맞아요. 김밥은 싸놓으면 네. 재료 다들 요즘 재료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싸놨는데 찾으러 안 오니까 김밥을 더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어머.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김밥 맛있네요. 그 전날 왔을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장님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맛있는 김밥 내가 이참에 40줄 시킬게요. 내일 와서 하니까 얼마나 다음날 정성스럽게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 열고 정성스럽게 한 줄 한 줄 만드셨겠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뒤통수를 쳐요. 해당 김밥집 사장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줄을 시켰는데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줘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1도 안 했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되게 반가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어디로 배달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가지러 오겠대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다음날 준비를 했죠. 재료 준비를 더 해서 2시간 넘었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했더니 모르는 이제 여자분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분 찾으러 안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통화를 성공했더니 이분 안 찾으러 갈 거예요. 누군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여성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저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었어요. 옷도 그냥 깔끔하니 입고 어제 먹었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이제 주문한다 그래서 힘이 딱 빠졌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김밥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40개나 되는데 요새 물가 비싼 거 다 알잖아요. 재료 준비도 그만큼 더 해야 되고 시간 낭비에다가 그건 점심에 맞춰줘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손님도 몇 테이블 놓치고 가면서 내가 이제 양해를 구했죠. 미안하죠. 그 사람 오는 손님한테도 버릴 때가 제일 속상했어요. 쓰레기통이 꽉 찼는데 그게 진짜 돈을 떠나서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아니 진짜 괘씸도 괘씸하기도 하고 진짜 자식 같은 김밥을요 고스란히 버려야 될 때 얼마나 지가 억장이 무너지고 힘 빠졌을까요? 그렇죠. 그 김밥은 또 한 줄 한 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줄이나 이것을 뜯어서 버리는 그 사장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세상에. 이게 우리가 흔히 이런 노쇼 손님이라고 하죠. 예약을 해놓고 안 나오는 그 손님들이 있는 경우에 재료 준비를 다 해놨다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완전히 김밥 완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이것을 쓰레기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죄질로 쳐도 정말 안 좋은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옷을 말끔히 입고 왔고 김밥이 맛있어서 내가 40줄을 주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철석같이 사장님은 그렇겠죠. 믿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바쁜 김밥이라는 게 주로 점심때 소모가 되다 보니까 바쁜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왔을 때도 마다하고 나 이거 40줄 싸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40인분을 마련을 했는데 세상에. 아유 정말 몹쓸 짓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왜 안 오시냐고 했을 때 어떤 여성분 음성이 들리면서 아마 안 가실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라는 답을 들었다고 하니까 아유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입 가경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업체가 이 김밥집뿐만이 아니랍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리 대량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와서 픽업을 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회사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어떤 음료 먹을래? 내일 뭐 회의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한 10잔 넘게 좀 음료를 주문을 하셨어요. 결제는 계좌이체로 우리 직원이 할 거라고 하고 별도 의심을 하거나 그런 거 없이 뭐 수락을 했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음료를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픽업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전혀 다른 여자분이 받으셔서 또 이 사람이 이랬구나라는 느낌으로 되게 태연하게 전화 받으셔서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 아니 이게 마치 데자뷰 같이 피해 품목 업종만 다르지 줄줄이 지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참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이었습니다. 이 카페 같은 경우는요. 10잔을 주문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오지 않았고 근데 워낙 소액이어서 보복할까 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카페가 피해를 입은 그 김밥집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중국 음식점 사장님은요. 직원들 오랜만에 한번 먹이겠다면서 10그릇 넘게 주문을 해놓고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이 번호 도용 피해자, 이 여성, 전화를 받는 여성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네. 이런 전화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많을 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중국집, 카페, 꽃집, 가구점, 옷가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가게 주인들뿐만 아니라 왜 같은 여성의 전화번호를 계속 알려줘서 이분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법은 악랄하고 혹시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혹시 생각되세요? 지금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동일범이요, 동일범.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이 남성이 여기저기 지금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뒤통수 치고 있어요. 아니 이 남성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럽니까? 최명기 원장님.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해자분들은 더 화가 나실 텐데요. 이 사람은 재미로 그러는 겁니다. 재미로요. 이 사람이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우리는 공감을 하고 고통에 공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저렇게 힘들었고 내가 골탕을 먹였어 생각하게 되면 본인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아마 약간의 개인적인 부분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본인이 그만두게 됐는데 억울하다든가 네. 뭐 음식을 먹었는데 본인이 뭔가 억울한 데서 처음은 시작했었지만 한 번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멈출 수 없는 거고 그런 다음에 범행을 꼭 성공시키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얼굴을 노출시키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몹쓸 남성.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남성을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이요.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밥집뿐만 아니라 카페, 꽃집, 가구점, 옷가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지역이 강동구 일대예요. 어허. 강동구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미리 돈을 받거나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경찰은 현재 강동구 일대를 수사하면서 남성을 추적 중인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있어요. 제가 다행이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에 대해 다행인 게 아니고 네. 이 소식을 듣고 네. 그 김밥집에 와서 네. 대량 주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거 이른바 듣고
돈줄을 내려오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와서 200주를 주문하셨대요. 어머.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혼자 일하세요. 그 김밥 사장님이. 아이고, 세상에. 도저히 우리는 200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주기로 하기 위해서 100줄 정도만 준비해서 납품도 하고 이래서 그나마 위로를 받고 계신데 이런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소식 듣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장님들 도와드리려고 일부러 그 가게 찾아가서 주문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이렇게 못 쓸 짓을 해가지고 그 자영업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런 경기도 어려운데 금리도 올라가지고 지금 대출 갚기도 힘들고 맞아요.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잡아가지고 더 이상 이런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놓고 작정한 범죄 같아요. 허주현 변호사님. 이거 대놓고 사기를 저지른 거 이거 무슨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어떤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연 속의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본 게 좀 뚜렷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기죄보다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더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도용당한 분.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한 것도 지금 처벌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잖아요. 네.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주체는 누구냐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범인이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관리자는 아닌 상황이잖아요. 어허. 그래서 굳이 처벌 규정을 찾자면 이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전화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업무가 방해됐다고 해서 역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 다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전화번호 도용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식당 사장님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범인 잡히면 손해배상 청구하셔서 손해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같아선 사실 저 사람 얼굴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경찰이 공개를 안 하니 저희도 공개할 방법은 지금은 뾰족하게 없어요. 하루빨리 경찰이 저 몹쓸 남성을 검거했다는 소식 뉴스파이터 끝나고 바로 속보로 좀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숨을 데 없어요. 반드시 잡힐 거예요. 지금이라도 방송 봤다면 자수해요. 어디 뒤통수 쳐요 지금. 반드시 검거됐다는 얘기 들려오길 바랍니다.